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사 통합과 정최재경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Domain Generalization, a Survey라는 서베이 페이퍼입니다. 먼저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어 있고, 작년에 게재되었는데도 사이테이션 수는 꽤 높았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관련한 서베이 페이퍼가 한 두 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잘 정리된 것도 없고 해서 이 논문이 좀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 심지어 그 서베이 논문을 이렇게 랩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PHM 학회를 갔을 때 이제 발표해온 대부분의 주제들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혹은 제너럴라이제이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를 좀 듣고 나서 우리 분야, 우리 제조 분야가 그런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혹은 어댑테이션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 논문을 네, 세미나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이전에 뭐 수진이가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뭐 그리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키워드를 품은 논문들 발표를 좀 해줘서 도메인 시프트 프로블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익숙해져 있는데요. 먼저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를 도메인 시프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통계적인 학습 방법들은 IID 어썸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데이터들, 실제 그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의 특성인 OOD 데이터들이 많다라는 그런 점은 잘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 소스 데이터로만 학습이 된 학습된 모델은 OOD 타겟 도메인에서 퍼포먼스가 낮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딥러닝 연구들 중에서는 이런 도메인 시프트 프로블럼을 좀 완화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지도 학습인데, 굉장히 방대한 그 레이블 데이터로 학습이 된 그런 모델들, 네,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타겟 도메인이더라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 시프트 프로블럼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같다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학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타겟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조금 모아서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들과 같이 학습하고 파인 튜닝하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겟 도메인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어, 학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공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하는 주제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도메인 시프트 프로블럼과 그 타겟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좀 연관돼 있지만 서로 다른 소스 도메인들, 그게 소스 도메인이 하나 혹은 다양한 소스 도메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이게 이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가진 타겟 도메인에서도 좀 잘 일반화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어, 네,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계속 DG라고 줄여서 표현을 할 건데요. 앞서 목표는 설명드린 대로 소스 도메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 타겟 도메인에도 잘 일반화되게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은 오른쪽과 같이 어, 네, 텀을 정하고요. 인풋 스페이스와 타겟 스페이스는 뭐 X와 Y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X와 Y가 이루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Y given X의 posterior distribution, 그리고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정도가 앞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스가 있고 타겟 도메인이 있는데, 이 소스 도메인에서 몇 가지의 소스를 학습에 사용을 하느냐. 먼저 이제 멀티 소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K의 텀이 한 개 이상이다라는, 한 개가 넘는다라는 말이고, 이건 이제 멀티 소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서로 다른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졌지만 거기에 이제 변함이 없는 표현 방법들을 학습을 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싱글 소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소스 도메인만을 이용을 해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모델의 그 퍼터베이션이나 커럽션 같은 것에 강건한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쓰는 어, 세팅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뭐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 연구에서는 뚜렷하게 멀티 소스다, 싱글 소스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블 스페이스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레이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에서의 그 레이블과 타겟 도메인에서의 레이블이 동일하냐 다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 간의 레이블도 동일하고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의 레이블도 동일한데 헤테로지니어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경우에서 서로 다른 레이블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학습의 방향이 이런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레이블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기 위해서 타겟 도메인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일반화하는 것이 네, 그렇게 네, 그런 피처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 모델 학습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있는 토픽들, 그리, 그 토픽들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도 학습 방식,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IID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하나의 싱글 소스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스와 타겟의 레이블 스페이스가 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타겟 도메인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멀티태스크 러닝인데요. 얘는 이제 그 태스크 레이블 스페이스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잘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 메소드로 적용을 했을 때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퍼 러닝과 제로샷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뭐 어떤 문제 혹은 어떤 도메인, 어떤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의 큰 모델을 미리 학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진짜 풀고 싶은 문제에 가져가서 그 모델을 튜닝을 하는 것이 트랜스퍼 러닝인데요. 쉽게 말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이 트랜스퍼 러닝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소스 도메인이 여러 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레이블 스페이스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스페이스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타겟 데이터라고 지금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로샷 러닝이 있는데요.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본 적이 없는 분포를 매 학습마다 다루는 그런 학습 방식이고 어, 인풋 이미지 스페이스와 attribute 스페이스를 그 두 개의 스페이스 관계를 잘 매핑을 해서 매핑하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의 레이블 스페이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이 제로샷 러닝과 저희 이번 세미나 주제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을 하냐에 대한 것인데 저희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일어나는 도메인 시프트는 코베리어트 시프트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스페이스에서의 어, 도메인 시프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나서 어, 난다고 이제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랑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헷갈려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처럼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차이점이 있다면 타겟 데이터를 조금은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보다는 성능이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이게 온라인 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들을 모델 튜닝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의 메소돌로지의 일부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도메인 얼라이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도메인들끼리 가지런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 그 도메인 간의 관계없이 도메인 간의 변함없는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서 소스 도메인들 간의 그 차이를 좀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꼭 이제 소스 도메인이 아닐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식을 풀었으면은 네,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있고 포스테리어도 있고 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도 있고 한데요. 이제 이 소스 도메인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얼라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스 도메인들 간의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디스턴스 미니마이즈 로스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커절 러닝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인데요.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그 얼라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커절 러닝에서는 y가 x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x가 뭐 커절 러닝이 아니면은 이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이 데이터 얼라이먼트로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커절 러닝이기 때문에 커절 러닝이라는 환경에서는 y가 x의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px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px 기분 y도 변하기 때문에 이 px 기분 y의 분포의 그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또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도메인 얼라이먼트 방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테리어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주 들어본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이용을 해서 이 포스테리어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했던 거는 어떤 것을 얼라인 할 것인지였고, 그럼 어떻게 얼라인 하는지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포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 모멘트 텀들을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입니다.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을 분포를 매저하는 파라미터들인데요. 그래서 민도 될 수 있고 베리언스도 될 수 있는데 effective 펑션으로는 이런 모멘트 텀들을 미니마이즈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 도메인 얼라인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어, 4주 전에 수진 학생이 발표했던 그 프로토, 네, 프록시 베이스드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앵커를 기준으로 포지티브 그룹은 당기고 네거티브 그룹은 밀어내면서 도메인 간의 얼라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쿨백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맥시멈 민 디스크리펜시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스 도메인에 있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을 reproducing kernel hilbert 스페이스로 보낸 다음에 그 해당 스페이스에서 있는 이 representation의 거리를 재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해당 거리들, 그러니까 도메인 간의 각 도메인마다 민 값이 되는 위치가 있을 거고 그 도메인마다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 미니마이징 맥시멈 민 디스크리펜시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이라고 러닝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웹 세미나 때 다뤘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적대적 학습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어, 실제와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구분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구분하게끔 학습을 하고 동시에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일 수 있게끔 이미지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학습 방식을 적대적 학습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 도메인들 간에 어, 이 소스 도메인들 간에서 이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뉴럴 네트워크 논문인데 어, 여기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지금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어떤 소스, 어떤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별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 결국 도메인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도메인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되지 못하는 어, 피처를 잘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의 학습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멀티태스크 러닝이 한 번에 다양한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를 잘 수행하려면 피처 자체가 반드시 어, 제너럴 좀 이 제너럴라이저블 해야 된다. 즉 좀 포괄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셀프 도메인 리컨스트럭션과 크로스 도메인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눠서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를 도메인이 다양한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 펑션인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A가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부터 보면요. 저희가 잘 아는 그냥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adversarial gradient, adversarial learning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모형에서도 도메인을 도메인을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었고 또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이 있었다면 그 각각에서 추출한 그레디언트를 입력 인자에 넣어주는 것. 그게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태스크 어드버서리얼 그레디언트와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그레디언트가 있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도메인을 잘 구분할 수 없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백프로퍼케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피처 익스트랙터는 결국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인풋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그멘테이션 시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랜덤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 컨볼루셔널 필터를 합성곱을 해줄 때 그 안에 구성하는 웨이트를 그냥 랜덤한 값으로 구성을 시켜서 이 커널 합성곱을 시켜주면 오른쪽처럼 처음 보는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도메인을 우리가 생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첫 번째 소스 도메인이고, 이게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소스 도메인이라면, 얘 둘을 이용을 해서 세 번째의 어,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매핑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더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러너러블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도메인 자체를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카툰, 포토, 스케치라는 각각의 도메인이 있고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를 거쳤을 때 다른 도메인의 이미지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은 도메인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하는 방법은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면 그 도메인과 상관없는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처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인데요. 이 피처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모델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이 연산량이 너무 많다. 모델을 굳이 써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냐,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그 피처들을 잘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하는 방식입니다. 믹스 스타일과 믹스업이라는 모형이 각각 있는데, 믹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CNN의 피처 스태티스틱을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인스턴스들끼리 잘 섞어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픽셀과 피처 스페이스 간의 이 둘 다에서 다른 도메인들 간의 그 인스턴스를 섞어주는 방식입니다. 어, 네. 이제 네 번째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는 앙상블 러닝이 있는데요. 이 앙상블 러닝에서도 먼저 example SVM이 있습니다. 이 example SVM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포지티브와 나머지 네거티브 인스턴스들을 클래시파이하는 모델을 여러 개 가지는 것을 이제 example SVM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어, 이 그 이제 로우 랭크 example SVM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연구를 보시면은 어, 이 해당 로우랭크 exemplar SVM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차원의 피처 스페이스로 만들어 준 것이 어,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공통된 특징들을 좀 잘 캐치해낸다. 그래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example SVM이 앙상블 러닝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한 방식으로 먼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도메인 스페시픽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도메인 각각 소스 도메인 하나하나마다 뉴럴넷을 학습을 시켜서 걔네들의 쉘로우 레이어, 뉴런이 적은 쉘로우 레이어를 섞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거에 대안으로 웨이티드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각각의 소스 도메인과 타겟 샘플의 그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소스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로 계산이 된 웨이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도메인 스페시픽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저희가 그 이 소스 도메인을 한 번에 멀티플 소스 도메인을 한 번에 다 받아와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해당 민 값과 베리언스 값은 굉장히 이제 전체 모델을 일반화하는데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메인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서 해당 모델로 예측을 하고 그걸 이제 앙상블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웨이트 에버리징이 있습니다. 이 웨이트 에버리징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하나의 모델을 최종적으로는 만드는데 여러 가지 모델을 합쳐서 앙상블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각각 다른 스텝마다 모델의 웨이트를 그냥 합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학습을 한 번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산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도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도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서, 레이블이 적은 상황에도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수도 레이블이 아니라 프리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 레이블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이제 마치 트랜스퍼 러닝처럼 어,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행되어지는 태스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리텍스트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원래 우리들의 그 태스크가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으면 그 전에 선행되는 태스크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직소 클래시파이어를 한다던가 로테이션 여부를 클래시파잉하는 그런 태스크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프리텍스트 태스크 같은 경우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통과시키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타겟 태스크, 즉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어떤 타겟 태스크와 관련이 없이 어떤 포괄적인 피처를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바이어스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프리 레이블이 얘기하는 것은 뭐 이 이미지를 보고 패치 셔플링을 했을 때 저희가 직소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레이블을 만들 수 있잖아요. 프리텍스트에 대한 레이블을 만들 수 있어서 해당 부분들을 프리 레이블이라고 얘기하고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글 프리텍스트와 멀티플 프리텍스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리텍스트를 한 가지 거치냐 혹은 두 가지 이상 거치냐의 차이입니다. 네. 이제 조금 전까지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메소돌로지들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저자들이 제안하는 앞으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려면
이런 걸 좀 더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모델 아키텍처 부분에서의 어, 모델 아키텍처 부분에서의 어떤 추천 사항과 또 학습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델 아키텍처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다이나믹 아키텍처를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모델 학습 방식 자체가 소스 도메인에서 이제 학습이 돼서 웨이트가 픽스 되면 거기선 추가로 학습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타겟 도메인인 언씬 도메인에서는 일반 성능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의 조건을 가진 웨이트를 좀 쓰자. 그래서 다이나믹 아키텍처를 가지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이 각각의 인풋에 좀 더 디펜던트하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도메인 스페시픽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것도 어, 네,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도메인 스페시픽 그렇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방식에서의 그 제한인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도메인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해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자체에서 그 가정 자체가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학습 방식을 취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도메인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 방법을 좀 써라라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쇼트컷, 러닝 쇼트컷을 좀 피해라라는 것인데 이 쇼트컷 러닝이 뭐냐면 태스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 토끼, 강아지를 구분하는 태스크인데 그 태스크와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이미지, 입력으로 나오는 이미지에서의 아주 쉬운 레프레젠테이션만 잘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줄무늬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이 되다 보면 당연히 태스크 성능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쇼트컷 러닝을 잘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멀티소스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이 되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들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잘 간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인데요. 어,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저에 있는 코절 베리어블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리어블을 사용을 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이런 도메인 시프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의 강건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라고도 불리는데 어, 네, 뭐 예를 들어 어트리뷰트 같은 거 그냥 이미지 분류를 하는데 어트리뷰트를 조금씩 더 넣어주는 거죠. 뭐 줄무늬, 뭐 얼룩말을 구분하는데 어트리뷰트로 줄무늬라는 특성을 더 넣어준다던가 하는 방식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을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트랜스퍼 러닝 당연히 좋은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러닝 without forgetting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미 학습된 방식을 지우고 최근에 학습된 방식만 이렇게 더 가중치를 두고 학습이 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학습 방식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 아웃풋과 오래된 모델 아웃풋 사이의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Learning without forgetting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emi-supervised domain generalization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프리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그 소스 도메인들 간의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들,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잘 학습하게끔 하는 거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오픈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먼저 뭐 오픈 셋, 클로즈 셋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 어, 뭐 저희가 이제 세 개의 클래스만으로 국한을 하고 있을 때 소스 도메인에서 그렇게 국한을 하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언노운 클래스가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레이블 스페이스가 다른 경우에 이런 오픈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모델 자체에서 이 언노운 클래스가 들어왔음을 구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된다라는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